이번 시간에는 39번부터 41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를 순서 배열 문제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도 순서 배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죠. 그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든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문제였다면 39번부터 41번은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밑에 글에서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이 주어진 문장을 보고 이 앞에 아니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먼저 좀 예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해당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순서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여기 이가 있죠? 이나 그가 있으면 그 앞에 같은 내용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는 책의 이름이나 아니면 책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옛 다리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다. 자, 뒤에 보니까요. 옛 다리 그리고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옛 다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장이 들어갈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이영천의 다시 오래된 다리를 거닐다는 다리를 소재로 한국인의 삶을 돌아본 책이다. 자, 앞에 책이 나왔어요. 책의 제목도 나왔고요. 그리고 책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 앞에 책이 나올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다리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다리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수백 년 전에 놓인 징검 다리, 왕을 위한 다리, 네, 다리가 나왔네요. 우리는 다리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뒤에 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역,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기역에 문장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옛 다리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다. 얽히다는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는 수백 년 전에 놓인 징검다리, 왕을 위한 다리 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풍속과 역사를 만난다. 고유라는 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속은 옛날부터 유행하던 생활 문화예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역사를 만납니다. 이어서 근현대식 다리와 함께 기술의 발전이 다리와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본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의 다리를 거닐며 거닐다는 걷다입니다. 걷다. 네, 다리니까 다리 위에 우리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걷다라는 의미의 거닐다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온 길과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게 한다. 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예측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꼭 확인을 하세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를 볼게요. 장신경계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단어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앞에는 장신경계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주로 장 내의 근육 운동과 소화액을 조절하여 소화를 촉진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뭔가 소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글을 읽으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뇌는 신경계를 통해 몸 전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데, 관장하다는 어떤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거예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관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이 머리에 있는 뇌가 몸 전체의 움직임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뇌지만 이 전체를 모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의 경우에는 뇌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자율적으로라고 하면 이건 스스로. 그래서 대부분의 몸은 다 뇌에서 움직이는데 이 장은 혼자 스스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와 소화를 위해 장에 별도의 신경계를 두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장에 신경계를 두었다. 그래서 장신경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화도 나왔어요. 아까 문장에서 확인했던 부분, 장신경계, 소화, 이 내용이 다 여기에 나왔죠.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뒤에도 한번 볼게요. 한편은 보통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장신경계가 오로지 장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문장에서는 장 내에라고 하면서 장 안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도 관여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문장과 다른 내용이니까 니은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니은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신경계는 주로 장 내의 근육 운동과 소화액을 조절하여 소화를 촉진하는 일을 한다. 촉진하다는 빨리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한편 장신경계가 오로지 장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는 오직 하나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관여하다는 관여하다의 관은 관계. 관계가 있다 할 때 관계. 그리고 뒤에 여는 참여.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일에 관계해서 참여하다. 네, 그런 것이 아니래요. 과학자들은 장신경계와 뇌가 서로 소통하고 있어서 장의 문제가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이처럼. 자, 앞에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도 제시가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앞에 있을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정밀하면서도 실제와 같은 그림은, 자, 지금 이 앞부분에는 뭔가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림이에요? 정밀하면서도 실제와 같은 그림. 실제와 같다? 그러면 진짜와 같은 거죠. 정밀하다는 아주 자세하게 그렸을 때 정밀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뭔가 그림이 자세히 그리고 실제와 같은 그림이 앞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걸도는 창덕궁과 창경궁 전체를 그린 조선시대의 그림이다. 일단 그림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정밀하다, 실제와 같다 이런 표현은 없으니까
기억은 정답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볼게요. 세로 2m, 가로 2m가 넘는 대작으로. 우리 대작이라고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기가 큰 그림,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주 뛰어난 그림, 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크기가 좀 크죠? 세로 2m, 가로 5m. 그래서 아마 크기가 크다의 의미로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건축물은 물론 주변의 산과 궁궐안, 연못, 나무까지 그대로 그려 넣었다. 자, 지금 그대로 그려 넣었어요. 원래 모습과 똑같이. 그러면 실제와 같은 그림이에요. 네, 지금 앞에 이 부분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뒤에 니은이 정답일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모르니까 다음 문장까지 볼게요. 건물 배치와, 배치는 어떤 자리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건물을 여기에 그릴지 여기에 그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디에 놓는 것을 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사이의 거리도 완벽하게 재현했다. 재현하다는 다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모습과 똑같이 다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대로 그려 넣었다, 재현했다는 모두 실제와 같은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그 다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뒤에 문장을 볼게요. 이러한 이유로, 여기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작자와 제작 연도를 포함하여 그림에 관련된 정보 일체는 모두 왕실 기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밀은 비밀이에요. 여기는 실제와 같은 그림,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귿부터 정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정밀하면서도 실제와 같은 그림은 외부인이 궁궐에 침입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침입하다. 침입하다는 여기에 들어오는 건데 같은 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침범하다라고 하거든요. 침범을 해서 들어올 때 침입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외부인이, 다른 적들이 여기에 침입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비밀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된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고 앞이나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해당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한번 문장을 넣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